하기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고 보고 첫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n most respects, 대부분의 측면에서 humans are one of the relatively small number of species. 인간들은 relatively 상대적으로 작은 수의 어떤 종족이다. 근데 작은 수의 종족 중에 하나래요. 어떤 작은 수의 종족 중에 하나냐? 이 that 주격 관계대명사절이 어떤 종족들인지 수식해 줍니다. That evolved a very different strategy of investing more energy to reproduce more theory. 경자 잠깐만 그럼. 그지? 다음 주 시험 끝나고 친구 자, 인간이 어떤 소수의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종족 중에 하나냐? Evolve, 진화시켰어요. 뭐를? A very different strategy, 매우 다른 전략, strategy. 어떤 전략이야? 더욱 많은 에너지를 investing, 투자해요. Investing more energy, 뭐 하는데? To reproduce more slowly, 더욱 느리게 번식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어때요? 뭐 여성들이 아기를 임신하는데 10개월 이상 걸리죠, 그렇죠? 그래서 출산을 하고 또 뭐 첫째를 그렇게 낳았다, 둘째 갔는데 또 텀이 길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애를 뭐 3명 이상 낳는 무슨 다둥이 가족도 있지만 보통은 많아야 한 요즘 세상에서는 그렇죠, 2명 정도란 말이야. 근데 우리 댕댕이들, 양양이들 어때요? 한 번 낳을 때 뭐 한 5마리, 6마리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한 몇 달 있다가 아기를 또 낳고 그렇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생쥐들 하면은 생쥐는 잘 모르겠지만, 이 글에 따르면 뭐야? 밥 먹듯이 아기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쵸? 이렇게 사실 몸집이 작고, 그쵸? 몸집이 작은 애들, 이런 동물들은 아기를 낳는 텀이 굉장히 작고, 좁고, 한 번에 많이 낳고, 그리고 오래 낳아요. 그러니까 낳는 텀이 작은데 인간은 한 임신을 2-3번만 한다면 몸집이 작은 애들은 뭐 6번, 7번도 해요. 그쵸? 그런 동물들이 사실 지구상에는 더 많고 그게 다수의 동물들이 그렇고 인간과 같은 인종은 인간도 동물의 하나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소수의 아기들을 긴 호흡으로 그러니까 느리게 번식한다고 했죠, 그렇죠? 소수의 아기들을 느리게 이렇게 임신하고 해서 키워내는 그런 전략을 가졌다. 근데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늘어나서 번식에 성공하는데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을 수도 있어요. 적게 낳고 느리게 낳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인간의 very different strategy 전략이래요. 어떻게 전략일 수 있는 거야 이게? 경제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마치 기억 안 나는 것처럼. 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거래요, 인간은? 애들 키우기도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걷게 하는데 한 1년 걸리고 말한 1년 걸리고 그러는데 한 번, 5명씩 나오면 그거를 감당 못하니까.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그 경주의 설명도 타당한데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하고 관련 있는 그런 설명은 아니었어요. 자, 이 글에 따르면 어땠냐? 인간은 적게 낳고 느리게 낳지만 그런 뭐 적게 낳는 뭐 한두 명의 자식들이라도 많은 에너지와 많은 시간과 노력을 그 한두 명한테 몰빵해서 잘 키워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나와도 잘 키우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고, 쥐들은 어때요? 쥐들은 애기 한 번에 뭐 7, 8마리 낳아도 낳자마자 죽는 애들이 대다수예요, 그쵸? 일주일을 못 넘긴단 말이야.
돼요. 쥐는 어미가 아기를 낳아요. 그럼 배고파. 배고프면 그냥 먹는데요, 아기를. 바로 자기가 낳아서 바로 그 자기가 먹으면 돼요. 그러기도 한답니다. 너무 끔찍하죠. 자, 끔찍한 얘기 그만하고 윙크를 좀 더 읽어볼게요. Like apes and elephants. 자, 유인원이요. ape. 뭐 고릴라나 오랑우탄 그런 게 유인원이죠. 유인원과 코끼리와 같이 we mature at a leisurely pace. 우리는 mature 성장합니다. leisurely 여유로운 pace 속도로. 그러니까 느리게 성장한다는 거야. 성체가 될 때까지 느리다는 거예요. 거의 20년 걸린다는 거죠, 우리. 느리게 성장하고 grow large bodies. 근데 신체가 커요. 다른 소수의 동물들보다, 대다수의 동물들보다 코끼리나 유인원 그리고 인간들은 신체가 큽니다. 그리고 have few babies. 자, 그리고 아기들을 굉장히 적게 낳아요. 아주 적게 낳습니다. But devote much time and energy to raising them well. 그러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아기들을 raising 기르는데 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자, 여기 2번 문장도 밑줄 칩시다. 2번 문장도 사실 메인하드가 잘 나와 있네. 자, 한 5분이면 되나요? This unusual strategy succeed. 자, 이러한 기이한 전략은 성공이야. Succeed. 왜 성공하냐? Because while apes and elephants produce fewer babies than mice. 자, 이런 유인원이나 코끼리가 더 적은 아기들을 mice, 생쥐예요. 생쥐보다 적게 낳지만 생쥐보다 아기 낳는 건 적지만 생존율이 더 높다는 거죠. 더 잘 기른다는 거예요. A larger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 survive to then reproduce. 더 큰 비율의 그들의 offspring 하면 자손입니다. 자손. 그러니까 아기들이 survive, 생존해요. 생존 비율이 더 높다는 거야. 그래서 생존해서 reproduce. 그 아기들이 나중에 커서 또 번식을 합니다. 잘 길러서 잘 키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몸집이 큰 동물들, 유인원, 코끼리, 인간. house mice.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생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생쥐는 can become a mother. 이 어미가 될 수 있어요. 언제? When she is just 5 weeks old. 5주차 때 태어난 지 5주차 만에 어미가 돼요. 인간은 최소 그래도 그러니까 10대 때도 임신은 생물학적으로 가능하지만 뭐 법적으로는 그래도 법적으로 제한을 둔 게 아니죠, 그게. 어쨌든 뭐 인간은 최소 뭐 10대 중후반은 돼야 돼요. 근데 얘들 뭐야? 엄청 빨리 임신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많이 한단 말이야. 그리고 has 4 to 10 pups per liter. 자, 개체당 liter 하면은 밑에 한 배에서 난 새끼 뭐 이렇게 단어 뜻이 써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체 한 마리당 아기를 4명에서 10마리 정도 한 번에 낳는데요. 씨. 그러니까 배가 거의 터지려고 하는 상태로 돌아다니겠네. 임신하면. And can have a new litter every 2 months over the course of her approximately 12 months life. 그리고 새로운 새끼를 매 2달마다 임신한대요. 2달에 한 번 배가 불러 있는 거야. 생쥐들은. 그녀의 그러니까 이 생쥐의 대략 12개월 총 삶이 12개월이라는 거예요. 생쥐의 수명은. 인간은 뭐야? 100세 시대죠, 그렇죠? 얘는 12개월, 그러니까 1년 살고 거의 보통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과정 동안에 매 2달마다 임신을 합니다. 근데 뭐야? 이런 애들은 많이 낳고 빨리 낳지만 금방 다 죽어요. 생존을 못해. However, 그러나 the vast majority of her pups die young. 자, 이 생쥐의 새끼들의 대다수는 어려서 죽습니다. 어릴 때 죽어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인간이나 유인원, 코끼리 이런 애들, 몸집 큰 애들, chimera, elephant mother, 자 이런 애들의 어미들은 does not reproduce, 번식하지 않아요. 엄청 오랫동안 번식하지 않죠. 클 때까지, 그쵸? 몇 년 동안. Until she is at least 12 years old. 최소 이 암컷이 최소 at least 12 years old. 12살, 12살이 될 때까지는 번식을 하지 않고 12살 이후부터 한다는 거예요. And she gives birth to only one infant every 5 or 6 years. 자, 그리고 오직 한 번 낳을 때 한 마리만 낳아요. gives birth to 하면은 새끼를 낳다 이런 의미예요. 오직 한 마리만 낳아요. Every 5 or 6 years. 자, 매 5, 6년마다 5, 6년에 한 번씩 임신하고 한 마리만 낳습니다. Over the next 30 or so years. 그리고 다음 한 30년이나 그 정도의 해 동안, 그러니까
이 코끼리나 유인원의 가임기는 12살 이후에 임신을 할 수 있고 40대 초반까지만 임신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리고 about half of these offspring, 자 대략 이러한 자손들의 반 정도는 뭐야? 생존을 잘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애들은 적게 낳고 느리게 낳지만 생존을 잘하는 특성입니다. make it to becoming parents. 또 새끼들이 다시 부모가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과 비슷한 이런 유인원이나 코끼리들이 번식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해 좀 드렸어요. 느리게 적게 낳지만 잘 길러낸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인간과 일부 동물의 느린 번식 전략과 생존율 이렇게 썼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네. 학교에서 배웠던 기억나나요? 네. 진짜? 좋아요. 자, 그 다음 36번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어요 혹시? 36번.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제국이 있으면요. 자꾸 침입해가지고 멸망시키고 이거를 계속 반복한대요. 맞아요. 역사에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의 경우도 있다라는 게 메인 아니에요. 반복되는 측면은 있어요. 있긴 한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예외적인 경우도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꼭 반복되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메인 아이디어 잘 나와 있습니다. History, people often say, 자, 역사란 사람들이 종종 말하듯이 repeat itself. 역사 자신을 repeat, 반복합니다. 역사 반복하긴 해요. 그거 맞아요. 근데 and looking at the historical records of ancient civilization, 고대 문명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바라보면 some things do seem to happen again and again. 어떤 것이 again and again,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이 보여요. 계속 반복하는 것 같긴 해. 근데 반복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도 밑줄을 한번 쳐볼까요? So, 자, 마지막 문장 읽고 다시 올라갈게요. 역사 반복되는 건 맞긴 한데 in the case of civilizations, 자, 문명들의 경우에서 그렇듯이 history repeats itself, 자, 역사가 그 자체를 반복한다는 이 표현은 seems to be an oversimplification. oversimplification 뭡니까? 지나친 단순. 맞아요. 지나친 단순하다.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렇죠? 항상 역사는 반복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다양한 경우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이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더 읽어볼게요. 경주 왜 이렇게 지친 눈이에요, 갑자기? 요즘 갑자기 요즘 잠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거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자, 오늘 패스할 거야? 네, 오늘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여기 읽어볼게요. B 문단. Civilizations expand, get overextended. 자, 문명은 팽창하고 그리고 overextended 하면은 너무 과도하게 팽창된 거야. 너무 과도하게 커집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이게 문명 그러니까 옛날 제국들은 영토가 커야 잘 나가는 나라였죠, 그렇죠? 뭐 몽골 제국이나 그렇죠? 이런 제국들은 영토가 커야 되는데 너무 과도하게 커지면 어때요? 그거 관리하기 힘들죠, 그렇죠? 지금처럼 뭐 온라인 이 통신이 잘 발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디 몽골 대륙이라고 합시다. 우리나라 근처에 위치한 지역에서 뭐 저 멀리 북유럽에 걸치는 몽골 지역에 뭔가 소식을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은 한 1년은 걸릴 거 아니야. 그쵸?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겠냐고, 나라가. 그쵸? 그래서, and then collapse. 붕괴됩니다. 망해요. As in the cases of Rome, 로마 제국의 경우처럼. 근데 이 로마 제국도 어떻다? Which went under in 476 AD. 그러니까 기원 후 476년경에 go under 하면은 붕괴되다 이런 의미야. 망했다는 거예요. 망한 이 로마 제국의 경우처럼. 그리고 and the British Empire 그리고 대영 제국이죠. 대영 제국은 또 어때? 얘들도 지금 영연방으로
줄어들었잖아요. 축소됐어요. 그러니까 얘들도 사실상 붕괴한 거죠. 네. Which fell apart more than 1,000 years later in the post-World War II era. 그러니까 post-World War II era 하면은 World War II, 세계 2차 대전인데 세계 2차 대전 포스트 하면은 그 이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후 시대, 냉전 체제죠. 그렇죠? 6, 70년대 냉전 체제 때 한 1000년보다 더 지난 이후로 fell apart. 이것도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붕괴됐습니다. 근데 뭐보다 1,000 years later, 1000년 정도 지나서래요. 뭐 1000년 정도 지나서 대영 제국이 붕괴됐다는 거야. 로마. 그쵸, 맞아요. 로마 제국이 1400이래요. 자, 이런 세 자릿수 연도를 내가 말할 일이 별로 없어요. 476년쯤에 망했는데 1000년보다 더 지나서 또 대영 제국이 망했다는 거야. 비슷한 경우로 어떤 경우? 너무 과도하게 팽창해서 망한 경우가 로마 제국에서 있었고 그리고 1000년보다 더 한 1500년 정도 더 지나서 대영 제국이 망하는 이런 비슷한 경우가 반복된 거죠. 역사에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예시를 들어줬어요. 로마 제국과 대영 제국으로. 근데 but is this always the case? 항상 이렇냐는 거야. 항상 반복되기만 하냐는 거야. 아니라고요. 이 글에 따르면. 그래서 if so, 만약 그렇다면 archaeology would be pretty boring. archaeology 하면 고고학입니다. 고고학이 뭐예요? 역사학의 한 분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역사라고 생각해도 돼요. 고고학을. 자, 그렇다면 역사는 아주 지루할 것입니다. One thing would happen again and again. 뭐 한 가지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는 있어요. But 그러나 that's not what archaeologists see. archaeologist 하면은 이 고고학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에요. 고고학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Some civilizations end suddenly. 어떤 문명들은 suddenly 갑자기 망하기도 합니다. 아까 대영 제국과 로마 제국 뭐야? 너무 커져서 너무 영토가 커져서 너무 팽창해서 망했지만 그게 아니라 너무 커지지 않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경우가 아니라 다양한 예외적인 경우죠. 이거는. 그쵸? Like the Aztec and Inca. 아스텍 제국과 잉카 제국처럼 얘들은 어때? 스페인 놈들한테 총 맞고 죽었죠. 그쵸? Conquered by invaders in the 1520s AD. 기원은 1520년대에 invaders, 스페인 침입자들에 의해서 전복돼서 망한 거야. 얘들은 너무 과도하게 커진 것이 반복되는 역사가 아니라 Those empires never had the chance to collapse as a result of overexpansion. 자, 이러한 제국들, 잉카나 아스텍들은 a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 overexpansion. 과도한 팽창의 결과로 망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반복되지 않고 다른 정복당에서 망한 다른 예외적인 경우죠. 그렇죠? 좋아요. 그래서 역사가 반복되는 측면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있다라는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37까지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몇 분 걸려? 진짜 2분. 타이머입니다. 영준이 37번은 어떤 내용으로 학교에서 배웠나요, 혹시? 여기서는요. 심리학적으로 이제 애들한테 결과를 신청하는 것보다는 과정에 있었던 노력이랑 약간 얻어내는 것들 그런 걸 신청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 맞아요. 그런 비슷한 결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의 아이들의 지능을 칭찬하기보다는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야 아이가 성장 사고방식, growth mindset을 장착하여서 계속 노력을 너 정말 노력을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긍정적이니까 계속 노력하게 되고 계속 도전하게 돼서 그런 아이들이 발전한다. 반면에 지능을 칭찬하면 어떻게 되냐? 지능을 칭찬하면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니거든. 자기가 그렇게 뭔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자기 자식 이쁘니까 애기들이 예쁘니까 자기 자식뿐만 아니라 너무 과도하게 올려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 신동이다, 영재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근데
그걸 지능을 칭찬하다 보니까 애가 부담스러운 거야. 아씨 나 사실 절대 그 정도 아닌데 자기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뭔가 탈로 날까봐 뽀록 날까봐 부끄러워서 뭔가 어려운 것에 도전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뭔가 지능을 칭찬받았는데 내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들키면은 너무 부끄럽잖아, 그렇죠? 근데 반면에 노력을 칭찬해주면은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그게 메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Stanford psychology professor Dr. Carol Dweck,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이 드웩이라는 사람은 is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pioneer. 자, internationally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선구자였대요. 뭐에? Of the concept of growth mindset. growth mindset의 선구자였다. growth mindset 하면 성장 사고 방식이라고 우리말로는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growth가 성장이고 mindset이 사고 방식이니까. 성장 사고 방식의 개념의 선구자였는데, 네.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식의 사고 방식이겠어요? 성적은 그쵸. as a way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다? To continually 계속해서 grow 성장하고 learn 배우고 and persevere 인내하는 in our effort 노력하면서 이렇게 성장하고 배우고 인내하는 그런 방식인 성장 사고 방식의 선구자였다. 그래서 성장 사고 방식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자, 그래서 C 문장 보면은 Dweck found that kids who are taught 자, 아이들인데 어떤 아이들이야?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They are smart. 그들은 똑똑하다고. 뭐야? 지능을 칭찬받은 거죠. 그쵸? 지능 칭찬받은 애들은 actually underperform in future tasks. 미래의 작업에 있어서 underperform. 잘 수행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아니라는 거야. 지능 칭찬받았지만 by choosing easier tasks. 더 쉬운 업무만 선택을 하려고 한대요. 또 to avoid evidence. 증거를 피하기 위해서. avoid 하면 피하다고. evidence 하면 증거죠. 어떤 증거? 자기가 그 정도 아니라는 증거. They are not smart. 그들이 똑똑하지 않다는 증거를 피하기 위해 어려운 거에 도전 안 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한대요. 이런 아이들. 지능에 대해서 칭찬받은 애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which directors having a fixed mindset. 드랙은 이런 현상을 부릅니다. 뭐 한다고? fixed mindset을 지닌 거라고. 자, fixed 하면 고정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 고정된 사고방식 이 정도로 표현해 줄게요. 근데 반면에 지능을 칭찬하지 않고 노력을 칭찬을 하면은 성장 마인드셋이 생긴다는 거야. 자, 이 문단 다 밑줄 그으면 돼요. 봐야지. 네, 이분 아까 지난 내가 출했어요. 그래요? 지금 봐요. B문단 읽어볼게요. In contrast, 대조적으로 반대로 이런 지능을 칭찬받았더니 나중에 별거 없어지는 고정된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드랙은 알아냈습니다. Kids who are praised not for their smarts but for their effort. 아이들인데 이번에 그들의 지능이 아니라 their effort,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은 애들은 develop what Dweck calls a growth mindset. 드랙이 부르는 성장 사고 방식이란 것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they learned that 그들은 배웠습니다. Their effort is what led to their success. 그들의 노력이 바로 그들의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노력하면 이렇게 좋은 결과가 따르는구나. 이렇게 느꼈다는 거야. 그럼 어릴 때부터 계속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쵸? 계속 노력하면 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and if they continue to try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over time 시간이 흘러 they will improve and achieve more things 그들은 발전할 것이고 더욱 많은 것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these kids end up taking on tougher things. 자, 이런 아이들 어떤 아이들이에요? 성장 사고 방식을 갖춘 노력에 대해서 칭찬받은 아이들은 결국 tougher things 더 어려운 것들을 감수하게 되고 and feel better about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해서 더 좋게 느낀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글의 메인 아이디어 방금 얘기했듯이 지능을 칭찬받았더니 나중에 별 볼 일이 없게 되는 이런 고정된 사고방식과 그리고 반면에 이와 대조적으로 노력을 칭찬받으면 성장 사고방식을 갖추게 돼서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내용이었습니다.